반갑습니다. 펜앤드마이크의 윤정섭입니다. 탄핵 정국이 한창인 지금 부산에서도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4월 2일 날 실시되는 부산교육감 재선거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또 보수의 일꾼, 또 우리 교육의 희망, 정승윤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근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이고, 요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사실은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예. 계속 생각을 강요하는 게 힘듭니다. 생각을 강요한다. 예를 들면 예. 이런 펜앤마이크에 나오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예비 후보님이 예. 얼마나 방송을 잘하냐에 따라서 예. 이 방송이 정말 잘 나갈지 예. 아니면 지지율을 오히려 떨어뜨릴지 그건 이제 우리 예비 후보님에게 달려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은 그동안 뭐 국회의원 후보고 뭐 교육감 후보고 할 것 없이 예. 지나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그 MZ세대의 예.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예. 예. 제가 우리 정승윤 예비 후보를 봤을 때 상당한 애처가로 알고 있습니다. 애처가 아닌데 거의 집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덜덜 떠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사모님이 상당한 또 미인으로 알고 아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가. 예. 아유, 네, 막 꼼짝 못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사모님이랑 예. 장원영 씨랑 예. 누가 더 예쁜지. 아유, 뭐 이거 뭐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예. 장원영이 예쁜데 뭐 제 집사람이 장원영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모님이 예. 장원영이다. 아, 예. 예. 뭐 그래야지 좀 오늘 피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잘 피하시는데. 우리 이제 정승윤 예비 후보께서는 예, 예. 이번에 슬로건을 하나 내거셨어요. 예, 예. 지금 제가 선거 캠프에도 가봤는데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인데 자유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와 지금 현재 북한의 체제를 보면 자유가 없는 북한을 보면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자유고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본인들은 못 살고 가난해도 이 깨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만은 잘 키우겠다고 정말로 본인들 모든 희생을 다하면서 자식들 교육시켰습니다. 예. 그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 80년의 역사, 발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이분들이 획일적이었으면은 교육을 받고 아무 일도 못했을 텐데 자유로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정말 교육의 힘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지켜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좌파 교육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예.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자유란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모든 제도의 기본은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거기에 필요한 게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뭐냐? 그거를 보존하는 시스템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 하나의 시스템이기 체제죠, 때문에 체제. 체제고 뭐 정치의 시스템인 거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관련돼서 우리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성평등 뭐 센터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자유를 은근슬쩍 이게 뭐 말살하는 식의 어떤 PC주의자들이 한국의 여러 정책을 통해서 도입을 되거든요. 그 교육들이 한국을 많이 망쳤죠. 그렇죠. 네. 그게 획일적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서 마치 무슨 자유도 보존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 점을 분명하게 안 된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
학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예. 학생들이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아, 맞아요. 자유랑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라니까 무슨 무제한적인 방종이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아.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가르친다는 것은 예. 다른 말로 책임을 가르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비 후보님처럼 예, 이런 교육 철학을 좀 가지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예.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조금 응원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법치나 아니면은 뭐 이런 또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 예, 선관위는 감시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예. 사실 제가 2006년부터 지금 부산대학교 가서 지금 학생들을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데 전공이 헌법소송하고 행정소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관련해서는 늘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하는데 이번만큼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우리법재판소라는 생각을 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정말로 언제 3월 1일이면 개학인데 예. 거기 이제 학생들이 뭐 한 100명이 넘어서 수강 신청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이 학생들한테 헌법재판소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 어떻게 가르치지 큰 고민인데 결정 난 거 보고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뭐라 해야 될지 제가 좀 선관위하고 감사원 관계를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선거사무라는 것이 행정작용이고 행정사무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도 그렇고 그 뭐냐면은 직무감찰 부분입니다. 직무감찰에 있는 감사원 기능과 선관위는 다 우리 전원법에서 행정작용에서 헌법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헌법으로 올라오게 격상되는 이유가 1960년도 3.15 부정선거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헌법 중앙선관위도 헌법으로 오고 그 다음에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상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예. 그때 감사원하고 직무감찰 영역입니다. 감사원이 헌법기구로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헌법기구로 됐는데 이미 전원법에서 생각할 때는 선관위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감사 범위 내에 감찰 범위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헌법재판 헌법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리해야 되냐면 실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그 헌법재판소 소장하고 있었을 때 네. 법으로 감사원에서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법령 단위에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러니까 왜 난데없이 지금 이렇게 예. 야 그거는 법률에 그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아,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쟁의한데 감사원에 감사를 못 받겠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채용비리를 조사를 하니까 예. 선관위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거든요. 예.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맞습니다. 그때 저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조사를 했고 네. 감사원도 그때 조사를 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에서 채용비리 조사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니까 국민권익위 조사 좀 빠져줘. 수차 거부를 하고 조사 거부를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한테 조사받겠다 해놓고 왜 그런 식으로 비협조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KBS 9시 뉴스에 쭉 났더라고 제가 기자회견 했던 거 예. 그러면서 동시에 중앙선관위가 뭘 했냐면은 감사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조사 못 받겠다. 왜? 감사원에 조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감사원에 대해서는 너그 감사는 불법이야 라고 권한쟁의 청구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 권한쟁의 청구한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예. 밑에 있는 주요 보직자들 판사들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8명 누굽니까? 다 판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헌법재판된 겁니다. 아, 저는 단언컨대 판사 출신이 아닌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무가들로 들어갔으면 저렇게 결론 안 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동색이거든. 왜냐하면 그분들 맞습니다. 8분, 판사 출신 8분 다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입니다. 63년도 헌법기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법관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선관위 전부 다 법원장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구군에 있는 거는 부장판사들이 다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선관위가 법원의 하부기관인 거죠. 그렇죠. 아니 형식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의 하부기관 중에 하나가 선관위입니다. 그걸 손을 놓겠습니까? 감사원이 감사 들어온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원장, 네. 이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 다치죠. 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이 있는 지방선관위원장 다치죠. 그러니까 법원을 방어하는 전형적인 저는 나쁜 결정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 법 쪽에 한 분의 또 그 사람으로서 예.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제가 좀 드려봤었는데 막상 또 이 재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예. 내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큰 틀에서 2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역사교육,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소중함을 가르치겠다는 예.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 디지털 시대니까 맞죠? 예.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챗 GPT 있는데 거기 가서 치지 않습니다. 예. 챗 GPT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암기식 교육에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네. 교육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글로벌 인재 교육이다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경제교육입니다. 경제교육. 왜냐하면 중요하죠. 경제교육인데 학생들이 나가면은 대학 가면은 당장 부딪히는 문제인데 네. 고등학교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거쳐가지고 시장 경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경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예.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네요 이거.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인재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사고하는 능력, 근력이라고, 하나가 질문하는 근력이랍니다. 예. 사고하는 근력, 질문하는 근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예. 뭐 체력장 하듯이 키우면 이게 맞습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걸 키우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맞아. 예.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은 속된 말로 말뜻을 알아듣는다는데 우리 부산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예. 선생님이 뭘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게 무슨 말이지? 부모님이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 나오거나 뭐 이런 데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 뜻인지를 몰라요. 이걸 문해력이라 하는데 문해력 저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예. 뭐 난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난독을 좀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나 예. 또 제 또래에서도 난독증인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6세부터 9세에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뭐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일정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게 충분하게 국어라든지 영어에 노출이 돼서 예. 일정 부분의 정도까지,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학력격 차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 예. 이게 문해력, 말뜻을 이해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애는 똑똑해, 잘해, 내 아이는 문제 없어야. 맞죠? 저도 그랬고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착각들이 있거든요. 애가 안 보이면 공부하러 간 줄 알고, 예, 우리 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예, 공감이 가네요. 근데 그 문해력 이런 이제 문해력이나 이런 향상들을 위해서 교육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아까 경제교육도 마찬가지로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 정책이 바뀌거나 어떤 교육 정책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또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관련된 예. 이 사교육 조장하는 건 아닌지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해력을 진단평가,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우리 애는 뭐 학교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네. 우리 애는 정말로 똑똑해, 영재야라고 생각. 저 자신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 다 보낼 때. 예.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 우리 애가 어느 정도지? 그래서 문해력과 관련해서 진단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학력평가 하듯이 줄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뭐 기초 체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어떤 학생들은 뭐 체력이 좋은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체력이 아주 낮은 학생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와 관련해서는 입학하자마자 문해력 진단 평가를 해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를 예. 평가해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도 공유해서 우리 애는 문해력과 관련해서 일정 수준에서는 조금 미흡하구나. 예.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떤 제도? 늘봄학교입니다. 늘봄학교. 그래서 늘봄학교를 그냥 다른 걸 보내지 말고 예. 학습형으로 보내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오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진단 평가라는 것은 미리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우리 왜냐하면 문해력을 일부러 올려주시면 좋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갖추면 됩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문해력 진단 평가를 해서 1, 2, 3학년 한 2, 3년 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예.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어 문해력 진단 평가를 좀 할 거고 예. 영어도 사실은 제가 영어 선생님들이나 교사들 많이 가르치는 분들을 여쭤보니까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영어가 국어로 번역됐을 때 국어의 말뜻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실제로 국어 문해력하고 이게 쌍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도 진단 평가를 한다는 거 좀 했으면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 그 진단 평가를 맞추기 위해 사교육을 하려고 하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국어와 영어가 마치 같은 둥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것도 국어의 문해력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적정 3학년부터 수업을 하지만 예. 적정 시기 1학년 할지 2학년 할지 3학년 할지 모르겠죠. 그것도 같은 문해력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이 얼마 정도 말뜻을 알고 있냐. 영어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영어 단어가 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국어의 말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예.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독서가 일괄적으로 목록이 작성돼 있지만은 예. 문해력이 차이가 있으면은 예. 읽어야 될 책이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습, 독서 교육도 분리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현재 시행 중인 이제 늘봄 교육과 맞춰서 가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파 교육감 예. 네, 이제 나온 후보시고 예. 반대로 이제 좌파 쪽에는 차정인 예비 후보와 김석준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예. 차정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조민 사건이 있었고 예. 그 조국의 딸이죠. 조민 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석준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북한 찬양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했던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공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학 가면 되는 건가? 아니 스펙 위주하고 그 다음에 그 표창장 위주하고 예. 공정이란 이슈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편법으로 누군가 입학하게 되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하나가 입시와 관련돼서 교육에 관련해서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부산대학교 있고 우리 차정인 후보님은 바로 옆방입니다. 밖에서 보면 왼쪽에 계시고 연구실에 제가 오른쪽에 있는데 좌파 교육감 나오시려고 왼쪽 연구실에 있나 봐요. 대학 구성원으로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고 다만
교육의 공정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일반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감 되셔가지고 우리 교사들한테 교장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야, 조미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예. 조민에게 미안해라는 워딩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예. 교육의 공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맞아요. 예? 예. 입시의 공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려는지, 예. 이거 굉장히 제가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예. 또 하나가 김석준 후보님께 말씀드리기에, 제가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 부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채용의 균등을 깨는 거를 다른 나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냐면은 관대하게 바라보지만 대한민국은 채용과 관련해서 기회 균등이 깨어지면은 공정성이 깨어지면 그거는 뭘로 바라보냐? 그거는 부패고 범죄로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이 조지 오웰의 소설 중에 동물농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죠. 예.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예. 하지만 어떤 동물은 특별히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예, 특별하다. 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예. 적폐 거렸는데 진짜 적폐는 아무래도 이런 채용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김석준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경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채용 특혜 논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 해직된 교사들이 북한 찬양과 김일성을 찬양하다가 해직된 케이스거든요. 알죠? 이게 참 우리 교육계에서 뿌리 뽑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등장할 때마다 예. 발생하는 문제고 예. 서울 교육감도 이 문제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서울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잘 알죠. 어? 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늘 이야기죠. 채용의 공정성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공정을 어디다 하냐면 자기들 아까 우리 법도 비슷하지만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채용하는 거죠. 예.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채용이 특별 채용이 아닙니다. 예. 딱 본인들한테 필요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조지 오웰에서 말하는 그분들입니다. 김석준 예비 후보의 인스타를 보니까 예. 뭐 재밌는 걸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예. 우리 정승윤 예비 후보가 예.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 아닌가. 아까 앞서 제가 선관위 관련된 질문 드렸던 것도 좀 조심스러웠던 게 김석준 예비 후보는 정승윤 예비 후보가 아주 정치적 편향적인 사람이다. 아주 그냥 정치적인 사람이다. 예. 교육감은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아니 저도 뭐 폴리패스 아니라고 뭐 부정할 수 없는데 인정하시네요. 아니 그런 의미로 보면은 뭐 차정인 우리 후보님, 네. 김석준 후보님, 그렇죠. 부산대 가장 유명한 3명 폴리패스겠죠. 예, 3대장이시네요. 예, 그런데 폴리패스로 하시면은 차정인 후보님은 정말로 이번에 갑툭튀로 해가지고 부산시 교육감 나오신 게 아니고 네. 저도 뭐 대학원에 있을 때 차정인 후보님 잘 아는데 이미 네. 제 대학원에 있을 때 차정인 후보님 그 전에 그 창원 마산에 열심히 출마하셨잖아요. 그리고 김석준 후보님 뭐 제가 대학 오기도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있었죠. 통진당에 있었나? 민노당이 있고 예. 거기도 그 진보정당에 열심히 관여해가지고 출마 많이 하셨잖아요. 부산시장도 나가셨고 그러니까 총선에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죠. 제가 봤을 때 폴리패스의 대선배님들입니다. 두 분이. 저보고 정치적이던데 네. 김석준 후보님, 차정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본인 얼굴에 하늘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은 내용에서의 중립이죠. 교육 맞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왜냐하면 특정 색깔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정책 집행에 있어 가지고 어느 특정 편향성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 집행해 주라는 취지고 더 나아가서 선거란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이 됩니까? 네. 선거란 것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와 선거라는 것은 상극입니다. 나란히 존재할 수 없는 네. 용어입니다. 선거란 것은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충분히 후보들에게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 철학,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알리는 행위가 선거 아닙니까? 사실상 맞죠.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후보 그리고 진보 후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공식적인 용어로서. 중도 있습니까? 중도 있죠. 제가 중도라는 이야기를 참 싫어하는데, 네. 중도란 것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후보, 좌파 후보가 있는 거고, 예. 보수 후보가 있는 거죠. 예. 가치란 것은 진보적 가치라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진보적 가치, 나는 뭐 진보적 가치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예.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가 있는 예. 거고,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 가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중도라고 말하시는 분은, 중도다이라는 분들은 양쪽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보겠다는 거죠. 가치는 맞습니다. 없는 분이죠. 그런데 중도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중도인지 저는 뭐 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후보, 예. 그 다음에 좌파 지향하는 예. 후보, 그 나머지는 몰라, 기회주의자인지 아니면 뭐 중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색한 사람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중도 보수라는 용어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대표적인 용어인데, 제가 이미 출마하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뭐 저희 방송은 약간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방송이다 보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M본부나 제2본부나 거기서 어떻게 편집을 할지. 국민들은 중도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온 후보들은 사실 중도라는 말을 쓰기가 이상한 거죠. 애매하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예.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약간 보니까 약간 이 교육감 선거에 약간 좀 트럼프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저는 트럼프하고 좀 다르죠. 얼굴이 트럼프보다 작지 않습니까? 대신에 키도 작으시고. 키도 작습니다. 좀 좋은 소식도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네. 그 철학이 확실하게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번에 쿠키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상대 좌파 후보들에 비해서 오차박 범위로 예. 승리가 가능한 후보로 나오던데,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부산의 상황은 네. 어떠냐면은 정말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정말로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내전 상태에 방불케 합니다. 네. 우리 보수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가 누구냐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과연 보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긴가민가 하시는 우리 보수 2030 보수 세력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확실한 보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으로 가면 확실한 보수의 승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패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다른 분이 나갔을 때는 패배했을 때 이거는 보수의 실패야, 보수의 패배야라고 생각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나가서 만약에 김석준 후보하고 나가서 승리해서 선거에서 진다. 그리고 차정인 후보하고 나가서 진다. 이러면 우리 보수들, 진짜 보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보수의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대결에서는 우리 보수 쪽에는 확실하게 저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박 밤이 벗겨서 부산에서는 확실히 보수가 뭉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일 후보로 나서면은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준도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해. 더더군다나 차정인 후보는 거의 더블 스코어를 이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를 보는 우리 보수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보수야. 실패하면 우리 보수의 패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슴 아픈 네. 연대가 되어 있고 하나의 동질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쿠키뉴스에서 나오는 저도 오늘 조금 전에 봤지만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처럼 같이 정말 우리 보수 어깨동무하는 보수들이 제 옆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나름대로 모두가 다 라이벌입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 경쟁자고 라이벌인데, 정승윤에게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또 다른 제 자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이렇게 얘기. 예. 뭐 사실 뭐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밀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나이가 두말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확실하게 예.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넘는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단단한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만은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보수 교육감이 이끌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책임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수 교육감입니다. 저는 특히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은 부산 교육이 바뀝니다. 자, 너무나도 잘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펜앤마이크 오늘도 후보자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우리 정승윤 예비후보의 건승을 기원하겠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